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읽기 패자 부활 그리고 시작 오늘 4일차입니다. 오늘 소제목으로 헬로 아메리카 하루를 이틀처럼 7.8개의 오뚜기 정신 생각 미래를 여는 힘 유대인 그리고 한국인 미국을 등지고 3. 행복 비법 운의 흐름 3. 생각 나누기 창조의 과정 정반합 헬로 아메리카 하루를 이틀처럼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그 끝에는 성공과 실패 중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야 하는 이유는 도전하기 전에는 성공과 실패,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7.8개의 오뚜기 정신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도전. 미국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멀어 보였다. 전역 후 졸업과 동시에 MBA 과정을 입학하기로 결심했으나 토플과 GMAT 시험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포기하는 순간 나와 미국과의 인연은 끝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또 포기할 수 없었다. 번번이 퇴짜를 맞았지만 마치 연애를 하는 심정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 패스트푸드와 짬뽕으로 연명하다 짬뽕 국물에 비친 자신의 처량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국물을 들이키며 뱉던 도전. 힘겨운 현실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며 해보자며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던 도전. 배용준이 나오던 호텔 인수합병 관련 드라마를 보며 인수합병 전문가가 되겠노라 생각했던 도전. 그럼에도 쉽지 않았던 도전이었다. 하지만 평소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절대 못할 일은 없다고 믿는 신념은 기약없는 도전정신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그 신념대로 오를 것 같지 않던 성적은 시험을 본 횟수와 비례해 일정하게 오르고 있었다. 결국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도전한 시험에서 MBA에 지원 가능한 최저점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지원 가능한 점수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너무도 초라한 점수였다. 물론 이 시험을 준비하기 전과 비교하면 이마저도 황송한 성적이었다. 그래도 한 고비 넘어 또 다른 고비를 맞는 것만 분명했다. 그래도 GMAT를 공부할 당시 속해 있던 스터디 그룹 멤버 중에는 나만 지원에 성공했다. 물론 그들이 점수가 나보다 떨어지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었다. 스터디 그룹의 멤버는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들이었는데 대기업의 간부부터 전문 강사 등 소위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토플 점수 역시 나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런데 그 그룹에 MBA 입학 지원서를 접수한 것은 나뿐이었다. 다들 공부는 열심히 했으나 직장, 가정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미루거나 마지막 결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MBA 시험에는 토플과 GMAT 말고도 에세이가 있었다. 글을 쓰는 재주는 배울 수 있지만 경험은 포부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그 경험과 포부를 녹여낼 수 있도록 수없이 고치고 고쳤다. 에세이는 낙하산 추락으로 죽을 위기를 딛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이야기, 훈련소 시절 독사를 잡았던 이야기 등
그간 겪은 역경의 순간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을 풀어냈다. 그렇게 왕선된 에세이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소재한 경영대학원인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Louis Stewar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MBA 일리노이 공과대학 슈튜어트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 입학 지원서와 함께 보냈다. 지원서는 손을 떠났고 결과는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열어보는 메일함.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소식도 기척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웃긴 건 합격자 발표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그 과정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끝없는 도전 끝에 이뤄낸 작은 성취,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 얻어낸 새로운 도전의 결과였기 때문인지 결과를 기다리는 설렘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지인들이 이제 그만 포기해라. 시도해 봤으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라. 는 등 절대 합격할 수 없다는 듯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는 것처럼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경영대학원의 부학장 명의로 도착한 한 통의 메일. 당신은 본 대학에 조건부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개관 전 2달의 최상위 랭귀지 코스에서 성취를 증명해야 하며 그 기준을 충족 시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슈튜어트 경영대학원 부학장 린 밀러. 만세!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사람들은 설마 하는 생각으로 다가와 물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합격 소식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사실 나 역시 어린둥절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합격 소식과 함께 찾아온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굳은 신념,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떨어졌더라면 또다시 도전했을 것이라고. 아마도. 생각, 미래를 여는 힘. 하나, 둘, 셋.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는 영어 단어는 마음 먹고자 하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내가 미국에 왔다. 그것도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 강의실에 도무지 없을 것만 같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 꿈과 같은 성취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현실의 두려움이 엄습했다. 오히려 입학 지원서를 준비했던 시기는 행복했을 만큼 너무도 높은 벽을 만난 느낌이었다. 미국 생활을 만끽하는 것은 엄두조차 없었고 자는 시간마저 사치였다. 하루 3시간 남짓 눈을 붙이며 공부했지만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버거웠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끝나는 것이 아쉬웠고 한편으로는 내일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웠다. 아, 맞다. 양말. 그맘때 나는 가방에 양말 한두 켤레를 넣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다. 집을 나서기도 전에 발에 땀이 벨 정도로 낯선 타국에서의 생활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군에 있을 때도 그렇게 긴장하지는 않았다.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러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 역시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그때 깨달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가방에 양말을 넣어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게 미국 생활에 겨우 적응할 즈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까딱 잘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유는 이랬다. 비즈니스 스쿨의 필수 과목 중 하나인 회계학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벽돌보다 두꺼운 두 권의 회계 학원서가 한 학기 동안의 교재였다. 한 번 읽어내려가는 것도 한 학기가 걸릴 지경인데 B학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신념이고 뭐고 간에 이 사태는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사건이었다. 오죽하면 교수의 입에서 회계학을 배운 적이 없거나 모르는 학생이라면 지금 자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라는 말이 나왔을까. 겨우 한 곱이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찾아온 시련에 깊은 한숨이 나왔다. 애초에 순탄할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다더라도 이번만큼은 방도가 없었다. 진지하게 포기를 고민했다. 아니 포기가 아닌 현실을 생각했다. 시간만 주어진다면 될 때까지 해보겠지만 영어조차 서툰 내가 한 학기 만에 B학점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했던 일을 돌이켜보며 쉽게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미국까지 와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갈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한 두뇌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결론이 너무 간단 명료한 것이라 웃음이 났다. 배우면 되는 것이었다. 독학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누군가 중요한 부분만 일깨워 준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었다. 그렇게 회계학을 가르쳐줄 선생님 모시기에 돌입했다. 이후 어려운 것이 있을 때면 또 다른 선생님은 모시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다행히 그 선생님들 역시 부족한 이의 열정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으로 쌓은 실력과 자신감은 좋은 성적과 장학금이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공부에 재미가 붙은 나는 무서운 기세로 학업에 열중했는데 방학 없이 1년 만에 내 학기를 내리 수강했다. 그리고 약 1년하고 3달 만에 재무와 국제 경영을 복수 전공했다. 특히 겨울 학기에는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할 정도로 공부에 깊이 빠져 있었다.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오를 뻔했던 상황에서 장학금까지 받는 학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의 미국 생활은 생각의 전환과 함께 송두리째 바뀌었다. 그러나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학원에 다니는 것을 고민해 보았지만 학원 진도 이상을 습득해야 했기 때문에 일단 보류했다. 그렇다고 가외를 하는 것 역시 적임자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았다. 물론 긍정적인 이유 역시 한몫했다. 그렇게 골몰하고 있던 찰나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한국 유학생이었다. 기억을 되듬어 보니 분명 나와 같은 회계학 수업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었다.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조심스레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 MBA 회계학 강의 때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정말요?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네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염치 불구하고 초면에 이런 부탁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으시면 저한테 회계의 기초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없을까요? 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설마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 과정을 신청하신 거예요? 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같은 학생인 줄만 알았던 그분은 국내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였다. 그날부터 회계 선생님과 동행이 시작되었다. 회계 선생님은 매일 늦은 시간까지 회계 기초는 물론 각종 팁과 고급 내용까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덕분에 수업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결국 비합점 이상을 받게 되며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벽을 넘고 말았다. 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의 전환은 기회를 만들고 기회는 미래를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은 김치찌개예요. 가방에 양말을 넣고 다닐 정도로 긴장되는 유학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내의 내조가 있었다. 종일 공부한다고 밖에 있던 내게 불만은커녕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내 덕분에 힘겹지만 보람있는 유학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유대인 그리고 한국인 언제나 그들은 붙어 다녔다. 밥을 먹을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심지어 놀 때조차 자기들끼리 어울렸다. 그들은 마치 무리를 지어 사는 늑대와도 같았다. 수는 적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바로 그들이 내가 본 유대인이었다. 미국이라는 선진국을 이끄는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재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유럽인도 아니고 그것이 고향인 원주민도 아니다. 바로 유대인이다. 산업 전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들은 훌륭한 개인의 능력과 더불어 어느 민족보다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강해 보였다. 아니, 강했다. 유학 기간 중 유대인들은 다른 유학생들과 항상 거리를 유지했다. 유대인 간의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한 나머지 다른 유학생들에게 쉽게 곁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듯 오래된 박해 역사 속에 자라난 경계심은 자칫 오만으로 보이거나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 견고한 벽과 같았다. 그런데 어째서일까? 나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작은 영토, 부족한 자원,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리고 교육, 그런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달랐다. 어쩌면 배타적이고 차가워 보이기도 하는 그들은 개인의 이익과 안위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었다. 비슷하지만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보던 나날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내게 곁을 내준 것은 의외의 이유였다. 끈끈한 공동체 의식도 아니고 훌륭한 외모나 능력도 아니었다. 그들이 마음을 연 것은 다름 아닌 태권도로 격투기였다. 그들이 태권도에 빠진 것은 무술로서의 멋과 실용성뿐만 아니라 태권도에 담긴 정신이었다. 예를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과 공격을 하기 위한 무술이 아닌 방어를 하기 위한 무술이라는 점 등이 그러했다. 그렇게 그들은 태권도에 반했고 나는 그들에게 반했다. 한번 마음을 연 유대인들에게 나는 마치 가족과 같았다. 분명 그들은 친해지기 어렵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단순한 친구,
그 이상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정서는 우리의 정과 비슷한 느낌이다. 그리고 진심이 있었다. 작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적지만 누구보다 서로 챙기는 모습은 결국 진심에서 오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유대인과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다. 유대인과의 교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길을 제시받는 느낌이었다. 상생의 길을. 미국을 등지고 영훈아 미안해서 웃자노.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들리고 있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어머니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랬다. 아버지께서 운영하던 중계유선 방송사가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통합법인으로 신설될 종합유선방송국의 현물로 참여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최대 주주로 일정 지분을 배정받았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그러나 이후 소주주들이 규합해 과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를 배제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갔다. 결국 아버지는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이사직에서 해임되며 쫓겨났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집안의 재산과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 거의 모두가 소송으로 인해 압류되었다. 사람들이 아버지와 소원해진 것은 회사보다 사하구에서의 구의원 일과 봉사활동 등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소주주들의 입장에서 대주주인 아버지가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보다는 다른 활동에 치중하고 같이 뭉쳐 다니지 않는 것이 보기 싫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계속 울먹였다. 그리고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어차피 아버지 지분이라는 게 지금은 힘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잘못한 것 없이 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 알겠노? 그래서 말인데 영훈아 네가 한번 해보거라. 제가 어머니 생각 좀 해볼게요. 너무 걱정 말고 마음 단디 먹어서. 그렇게 통화를 끝내자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읽어온 터전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소나기로 넘어갔다는 것과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어머니의 눈물에 눈물이 맺혔다는 사실에 분한 마음을 삭힐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인수합병 공부를 마치면 미국에서 관련 회사에 취직하려고 했던 나라서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면 거짓이다. 내 길이라 생각한 적 없던 사업이었고 그마저도 거의 다 빼앗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이 선택은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선택이 될 수도 있었기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고민하는 모습을 본 아내가 물었다. 아내에게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다. 우리 부부는 미국에 살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있었고 이번 일로 인해 우리가 계획했던 미래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레 설명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내는 조심스러웠던 나와 달리 너무도 명쾌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세우긴 했어도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믿고 따라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지럽던 마음이 정리되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조차 들었다.
며느리인 아내도 단번에 마음을 다잡는데 자식인 내가 잠시나마 갈등한 것이 죄송했다. 생각을 정리하자 이번 기회에 평생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갚자는 결심이 들었다. 결국 남은 과목을 다음 한 학기에 몰아서 끝내기로 마음먹고 바로 다음 날부터 잠을 줄여가며 학업을 이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의 절망과 혼란은 사라지고 해보자는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그 길은 가시밭길 일이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만 같았다. 공부하던 과목 중 가장 좋아하고 자신 있는 분야인 인수합병의 한 종류인 경영권 인수가 이번 일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인수합병에 대한 서적을 틈나는 대로 읽어가며 회사의 상황을 분석하고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렇게 몇 달 후 미국에서의 꿈을 뒤로 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시련은 사람을 키우고 도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낳기 때문에. 3. 행복 비법. 운의 흐름. 우리는 살면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잘 살 운명인가 봐 등 운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된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운에도 흐름이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작게는 하루 단위로 운의 흐름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흐름을 잘 다스려 지금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내 경우에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운이 찾아오는 시간은 영감의 시간이라고 부른다. 나는 그 시간이 찾아오면 먼저 그 시간을 내주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그렇게 맞이하는 영감의 시간에는 컨디션과 기분 좋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데는 사용한다. 물론 그 시간이 원하는 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업무 시간에도 찾아오기도 하고 퇴근 후에 찾아오기도 한다. 업무 시간에 찾아올 경우 가장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평소와 달리 효율적으로 일이 처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가 후에 찾아올 때는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등 자기 개발에 힘쓴다. 같은 내용이라도 더욱 집중이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가끔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심신의 안정에 사용하기도 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서 좋았던 일을 떠올리거나 기도를 하며 마음을 다스린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감사함이 가득했던 시간을 떠올린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감이 분노가 점차 사그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부정은 멀리하고 긍정을 가까이 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은 자신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이처럼 운의 흐름을 잘 다스린다면 평소 하루가 걸릴 일을 몇 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되고 평소 하고자 해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처리해내기도 한다. 이렇듯 일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이 올라가는 것 역시 말할 것도 없다. 생각 나누기 3. 창조의 과정 정반합. 다양한 개성을 가진 개인이 모여 우리는 사회를 정반합 과정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정반합이란 하나의 주장인 정의 모순을 지적하는 반이 대립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보완해주는
새로운 결론인 합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다. 정반합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작은 사회 집단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자식에게 교육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자식에게 옳은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데 소통을 통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과정을 정반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정반합 과정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끌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정반합 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조직은 경직되며 발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높은 직급의 임원이 잘못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자. 그런데 모순을 알고도 반하지 않는다면 그 프로젝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듯 반의 과정은 단순히 딴죽이 아니라 사회를 매끄럽게 만드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정반합을 염두에 두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또한 성급하고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